다음은 출혈입니다. 출혈. 말 그대로 피가 나는 것이죠. 출혈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모세혈관의 출혈. 모세혈관에는 아주 작은 혈관이죠. 이게 출혈이 생겨 가지고 뭐 내부적으로 출혈이 생겨 가지고 우리는 바깥에서 봤을 때 멍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정맥 출혈이 있겠죠. 정맥. 또는 동맥 출혈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나눈다 그러면 모세혈관, 정맥, 동맥의 출혈이 있는데, 동맥 출혈이 위험하겠죠. 심장에서 바로 뿜어져 나오는 혈관입니다. 동맥. 힘도 세고 압력도 높습니다. 반면에 정맥은 몸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혈이 있다. 크게 세 종류의 출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피를 많이 흘릴 경우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호흡하고 맥박이 빨라져요. 왜? 피가 자꾸 떨어지니까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지는 거예요. 피부가 창백해지고 체온이 떨어지겠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을 해서 지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급대가 오기 전까지 피의 출혈을 최대한으로 막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지혈이라고 합니다. 압박입니다. 직접 상처가 난 부분을 압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 제가 이제 간단하게 붕대를 가지고 왔는데 조그만 상처가 났거나 아니면 좀 깊은 상처가 나서 계속 피가 나와요. 그럴 때는 그 자리에 위에다가 깨끗한 꺼즈나 헝겊을 대고 압박을 한 겁니다. 계속. 우리 여러분 주사를 맞으면은 조그만 반창고 붙이고 그 위에 계속 누르라 그러죠. 5 분에서 3 분. 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난 부위를 압박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 그쵸? 상처 부위가 좀 크면은 그 위 아랫부분을 붕대로 좀 감아 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출혈을 최대한 자제하기 위해서 심장보다 높이 들어 준다. 다리일 경우에는 누워 가지고 다리를 올려 주고요. 손일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손을 심장 부분보다 위로 해 주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렇게 출혈을 했는데도 그 깊이나 부위가 어떠한 혈관 중요 부위를 건드려 가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는요. 그 상부 있죠. 만약에 팔이나 손에서 출혈이 났는데 멈추질 않는다 그러면 그 위에 팔 부분에 동맥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해 주는 방법. 손가락에 상처가 나 가지고 지혈이 안 될 경우에는 손 윗부분 있죠. 손목 부분을 또 눌러서 압박을 해 주는 방법. 발목이나 발가락 부분에 상처가 났는데 지혈이 안 된다. 그럼 허벅지 부분을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을 누르는 것은 동맥의 그 위를 더 큰 동맥을 눌러 가지고 그 출혈을 최대한으로 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지혈대까지 이용을 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는데요. 혹여라도 이런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 지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심각한 부상 또 많은 출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심장하고 가까운 부분에 5cm에서 10cm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해야 됩니다. 붕대나 또는 손수건 이런 것으로 압박을 해 가지고요. 어 어떤 나무나 부목으로 돌려놔 가지고 고정을 해 놓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때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게 압박을 해 가지고 오랫동안 지혈을 하면은요. 그 주변에 신경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괴사할 수가 있어요. 왜? 오랫동안 혈액순환이 안 되면 괴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보통 시간을 표시를 해 놓죠. 어떤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부상을 입었을 때요. 이러한 부목을 이용한 압박을 했을 때는 거기에다가 시간을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구급대나 전문 의료진이 봤을 때 '아 언제부터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해 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어떤 출혈이 발생을 했을 때는요. 어 그 바로 그 상처 난 부분에 지혈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119를 신고를 해 가지고 119 대가 도착을 해서 신속하게 외상병원으로 가 가지고 응급조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